안녕하세요, 브랜드 간성만입니다.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또 밖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PD님께서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채널은 정말 알기 쉽게 설명도 하고 신차 사는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 정보들을 잘 주는데 제가 말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좀 결론만 얘기해서 빠르게 진행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항상 조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내용들은 우리 자동차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죠. 드라이브 모드를 보면은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에코 모드는 전부 다 있거든요. 에코 모드에 대한 정의는 전부 다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한 가지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연비라는 거죠. 에코 모드를 사용하면 연비가 좋아진다. 이거 영상도 많이 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지,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은 왜 브랜드들이 에코 모드를 만들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거는 카니발로 몇십 킬로를 달리면서 실제로 연비가 좋아지는지 고속도로와 그리고 시내 주행했을 때 이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연비에 정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이미들 알고 계시니까 컴포트 또는 노멀 그리고 에코 모드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이 길었네요.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 에코 모드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브 모드,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눌러주면 스포츠, 스마트, 노멀, 에코 요렇게 나오는데 브랜드에 따라서 노멀이냐 컴포트냐 요 두 가지로 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멀이나 컴포트에 놓고 차량을 운행하고 연비를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에코 모드에 놓고 운전을 하시는데 각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에코 모드는 차량의 엔진 및 변속기 제어를 통해 연비를 높이는 모드입니다. 이렇게 매뉴얼에 명시가 되어 있고, 벤츠 같은 경우도 에코에서 매우 경제적인 주행이라고 말하고 있고, 주행 프로그램에 따라 변동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에코 모드 같은 경우는 노멀에 비해서 엔진이나 미션, 서스펜션 이런 감세력들을 좀 느리게 또는 부드럽게 조정을 하거든요. 우리가 엑셀을 좀 빠르게 그리고 깊숙이 밟더라도 우리가 밟은 것보다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게 되니까 노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평상시 운전하는 그대로를 거의 받아들이고 있고,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거에 반대로 조금 RPM 영역도 많이 쓰면서 변속은 조금 느리게, 그러면 가속이 좀 더 빨라지겠죠. 대신 연비는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각각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거는 우리한테 약간은 불리한 경우도 간혹 생기거든요. 노멀이 좋은 건지 에코가 좋은 건지 오늘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원래 노멀로 되어 있던 거를 에코 모드로 변경을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입하고 시속 60km가 되면은 리셋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은 지점으로 도착을 했고 바로 노멀 모드로 변경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셋을 하고요. 자, 이렇게 노멀로 해서 고속도로 주행을 마쳤습니다. 연비를 보면은 18km 후반대, 그리고 노멀로 했을 때는 18km 초반대가 나왔습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한 요 정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 사실 이 결과로만 보면은 표본이 조금 적긴 하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다. 만약에 이게 17km 중반, 17km 초반 요 정도가 나왔으면은 유의미한데? 하고 조금 더 달려보거나 다른 테스트를 해보거나 했을 텐데 이 정도만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 우리가 실제로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고속화도로를 달리시거나 약간 밀리는 고속도로 이 정도를 달리시는 거는 노멀이나 에코나 큰 차이가 없다. 단지 에코 모드로 하게 되면은 가속감이 확실히
느리게 된다는 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러면 밀리는 구간에서는 앞차들이 조금 빨리 가고 이럴 때 내가 빠르게 반응하기가 어려우니까 끼어드는 차들이 훨씬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약간의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번엔 에코 모드로 다시 변경을 해서 시내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을 하고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실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인 주행을 했을 때 과연 정말 많은 영향이 있을까, 이거거든요. 에코모드와 노멀, 이거의 가장 큰 차이는 에코모드는 제한되는 기능들이 있다는 거. 이게 분명히 우리가 엑셀을 밟았을 때의 그런 느낌, 가속감, 이런 거 이외에도 다른 전자장비라던가 차에 따라서는 ESP, 이런 것들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 모드가 좋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조용히 하고 운전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주행은 시속 60km가 넘지 않고 코스는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5km 정도 40분가량 주행을 했는데 연비는 12.8 이 정도가 나왔고요. 에코 모드에서 다시 노멀 모드로 변경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비를 리셋하고요. 확실히 퇴근 시간대라 그런가 정말 많이 밀리네요. 와, 아까 고속도로 주행하는 것보다 시간은 조금 더 길어졌는데 주행 거리는 반도 못 왔죠. 그만큼 이렇게 극한의 시내 주행에서도 에코 모드가 효과가 있는지, 그거를 보면은 그 결과가 저도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자, 이제 주행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비가 에코 모드가 조금 더 좋았다는 거, 물론 거리와 시간 이런 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에코 모드가 고속도로 그리고 시내 주행 이런 부분에서 약간씩의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건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냐, 우리가 하루에 200km, 300km 운행을 하시는 운행 거리가 많으신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에코 모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20-30km 그리고 많게는 50km에서 100km 그 정도 사이 운행하시는, 출퇴근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에코 모드를 굳이 안 하셔도 노멀 컴포트 모드로 달리셔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코 모드에 집중해서 매번 켰다 껐다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한 달에 한 2000km 탄다, 이거보다 더 못 타시는 분들, 한 1000km 타시는 분들은 연비적인 부분에서 한 달에 유류비 몇천 원 정도는 아끼실 수 있으나 그게 엄청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에코 모드를 사용하기보다는 노멀이나 컴포트 모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차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일반적으로 다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게 오늘의 제 결론입니다. 매뉴얼에도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연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엔진, 변속기, 액티브 디스턴스, 그러니까 거리 조정하는 것들, 타력 주행의 사용 가능성, ESP에도 영향이 있고요. 서스펜션, 그리고 댐핑, 차량 레벨, 높낮이, 스티어링 휠이 조금 더 무거워지느냐 가벼워지느냐 이런 거에도 차이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주행하기 위해서는 노멀 컴포트 모드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교육을 받을 때도 그런 식의 교육을 많이 받았고요. 여러분들은 에코 모드를 자주 이용하시는지, 그리고 실제 내가 겪었을 때 연비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지 경험담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기능을 죽이는 것보다는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하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게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분. 오늘은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실험들 있으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